네, 보신 것처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막판까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관세 협상의 성공 여부를 전문가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강인수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제까지만 해도 참 불확실하다는 얘기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극적으로 타결이 됐잖아요. 네. 근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 2,000억은 현금, 1,500억은 이 조선 분야 투자로 정리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실 때 이번 협상 타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3,500억 불에 관한 합의 사항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과정에서 얘기했던 그만큼은 묻어놓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관세를 25% 자동차의 경우에 25에서 15%로 해도 조기에 네. 낮추는 건 우리 피해를 좀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이제 균형이 잡힌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투자 방식이 10년간 200억 달러씩 분할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150억 달러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안도 좀 관철되고 미국이 요구했던 것보다는 좀 낮춘 거 보면은 서로 좀 윈윈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이 이제 제가 요번에 그 결과를 보고 제일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안 요소로 네. 보이는 게 200억 달러가 물론 이제 10년 정도에 걸쳐서 2천억 달러 현찰해서 미국 측의 요구를 좀 깎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당초에 이제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3,500억 불 중에 한 현찰 비중은 5% 안짝으로 하겠다. 네. 이게 이제 출발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조금씩 늘려나가는 과정에도 뭐 상한선을 거의 한 20% 정도로 네.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거가 좀 벗어났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게 이제 외환 시장에 주는 충격이라고 하는 게 네. 생각보다는 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구했던 게 통화 수합 같은 거를 무제한으로 요구를 했는데 네. 뭐 그건 이번에 이제 전혀 뭐 반영이 안 돼서 예. 연준에서도 안 되고 또 재무부에서 미국 재무부에서 관리하는 외환 안정기금 같은 거에서 아르헨티나에 해준 식으로 뭐 일정 부분 우리한테 해줘서 최소한 이제 우리가 매년 뭐 200억 불이라 하더라도 무지하게 큰 돈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뭐 외환 자산을 운용해서 뭐 이자 수입이 됐고 이런 거를 통해서 충당한다 하더라도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 이게 조달되면 아무래도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네. 뭔가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위기가 컸던 네, 상황이 그렇죠. 자꾸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뭔가 안전판이 좀 네. 마련되는 게 확실하게 좋은데 지금 합의한 내용에도 통화 수합이라는 얘기는 안 들어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외환시장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현찰 투자하는 비중을 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넣었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뭐 할 수만 있다면은 가능하면 이제 그런 상황이 우리가 닥치면은 뭐 통화 수합을 해주겠다라는 걸 명문화 해놓는 게 오히려 네. 좀 더 외환시장 참여자들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0억 달러 지급 이제 상한선이 있다 이런 말도 지금 나왔었고요. 근데 다만 좀 궁금한 게 200억 달러 상환 말하면서 약정 기간을 2029년 1월까지로 했단 말이죠. 근데 10년이면은 임기 끝난 다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다시 협상하자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아직 MOU나 이런 팩트 네. 이런 거가 이제 정리가 안 돼서 문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다고 하니까 뭐 11월 달까지 한다고 하니까 하게 되면 이제 일단은 그걸 바인딩하는 걸로 네. 구속력이 있는 걸로 우리가 계속해서 가는 걸로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물론 상황이 바뀌어서 네. 뭐 급변한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예. 지금 뭐 계약을 하는 시점에서 합의를 체결하는 시점에서 10년 뒤에 우리가 안 지킬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2천억 달러 기업이 부담할지 뭐 정부가 조달할지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근데 원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투자위원회 위원장이 미국의 상무장관입니다. 그럼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떤가요? 기본적으로는 뭐 미국이 처음부터 그렇게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 SPC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현찰을 출자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디에다 투자할 건지 이런 사업자 선정이나 분야나 이런 네. 것들은 전적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계속해서.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일본도 비슷하게 하긴 한 것 같은데 네. 그걸 이제 의견을 좀 개진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정도 조건을 얻어낸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명료하게 우리가 좀 뭐 우리가 어차피 지금 우리 돈이 정부 돈이 됐건 뭐 기업 돈이 네. 됐건 이제 투자가 들어가면은 우리 기업들한테 뭔가 좀 그래도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가시적으로 좀 반영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팩트시트가 좀 나와 봐야 네네. 정확하게 알겠군요. 근데 수익 배분 5대 5를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보다는 좀 낫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5대5는 이제 그 예. 원금 회수할 회수할 때까지. 그럼 일본도 그럼 돈이고 마찬가지지 마찬가지예요. 않나요? 그 이후에는 90대 10인데 예. 미국이 90까지 가고 10까지 가고 일본은 그렇게 했는데 예. 우리는 얘기는 없는데 아직 아마 없죠. 우리도 유사하게 지금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네. 특별한 언급이 없는 걸 보면. 자, 그럼 일본과 비교했을 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그 내용 자체만 보면 비슷한데 이제 차이가 네. 일본이 5,500억 불이라서 우리보다 이제 2,000억 불 정도가 그렇죠. 많지만은 예. 그 일본이 이제 경제 규모가 우리 한 2.5배 정도 되고 네. 또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이제 무제한 통화 수입이 체결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금액이 많더라도. 예. 그리고 현찰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이제 그쪽에서 발표한 것만 놓고 보면 확실치가 않아요. 그것도 양쪽이 좀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일본하고 형식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네. 또 이제 수합 외환시장 안정 문제, 예. 통화 수합 문제 이런 걸 고려하면은 안전판이 약간은 네. 우리가 좀 덜 마련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확한 내용이 나와 봐야 한번 다시 네. 평가를 할 수 있겠군요. 그때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